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라마의 어떤 비슷한 이미지로 봤던 거, 근데 여러분은 드라마로 먼저 봤지만 사실을 알고 봤더니 서양미술사에 있더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를 안다든가 연관관계를 아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식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어머, 이거 누가 표절했어, 이렇게 섣불리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디 드라마 어느 부분과 비슷한지 제가 그게 아니라 배우가요. 네. 섹스인 무슨 시티인가 거기 나왔던 여자 주인공. 아, 여자 중에 하나. 진짜? 네. 미란다.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의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동성애자 있어요. 아, 네네. 아니, 이게 닮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섹스 앤 더 시티 영화 내지는 드라마가 찍히기보다 한 40-50년 전에 그려졌거든요. 네. 그랜트 우드라는 사람이 미국 대공황, 그러니까 미국이 공황으로 완전히 경제가 망가져서 저기 텍사스 지역까지 다 굶주린, 막 기아가, 지금 미국 생각하면 그게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이에요. 1930년. 자,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닮았을 것 같습니다. 닮아서 이렇게 유추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러고 3분이 갔네요. 자, 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세요. 이런 걸 요즘에 뭐라 그러죠? 아무 말 대잔치.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세련된 말로 하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들어왔잖아요. 지식이든 영상이든 뭐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연하게 말해야 된다는데 너무 훈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본 것들을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사고가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말을 안 시켜주니까 열심히 쓰고 계신 분 있어요. 얘기해 보실래요? 네, 여기서 아까 왜 어린아이를 썼을까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저 아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시대의 관점 이런 거에서 그런 거를 얘기하게 해서 거기서 알아가게 하는 네. 그런 쪽이에요. 굉장히 타당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시대를 겹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그 유추를 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는 뉴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면 70-80년 전의 그림을 보고 아주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최후동원해서, 그죠? 또 어린이,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 50살짜리도 이렇게 5살짜리가 아니고 50살짜리도 해당될 수 있는 말 아닐까. 물론 편견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 아이가 굳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손 드셨는데? 네. 저는 그냥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아트히스토리 프로페서가 한 얘기는 계속 네가 진짜 지금 보고 있는 게 뭔지를 설명하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what you see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를 어린아이가 아닌 미술평론가나 뭐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설명을 했다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눈에서 본 거는 굉장히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설명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근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게 미국 대공황기에 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었고 이런 식의 네. 설명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오피니언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워디스는 진짜 정말 저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그대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이 상당히 타당하죠.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합쳐보면 또 다른 더 근접한 얘기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죠? 상상력이 풍부한. 맞아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내 소녀는 생각이 순수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른들의 가장 일반적인 생각,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편견에 불과한 생각. 이게 뭐가 있냐면 아이는 굉장히 사고도 순수하고 감각도 순수하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무엇을 본 것들에 대해서 되게 exactly라고 했지만
달리 말하면 literally 영어로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본 것들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 지식에 영향받지 않고 그거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티스틱 디렉터가. 그래서 키즈를 설정하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전문 지식에 쩌들어 있는 전문 지식에 길들여져 있는 아트 엑스퍼트들한테 교수나 큐레이터한테 작품을 설명하게 하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로서는 그럼 저걸 보는 우리가 얻을 바는 뭐죠? 잘못된 지식, 아이의 엉터리 해석을 접하자 이건가요? 그게 아니죠. 아이가 바라보는 그 그림의 어떤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 그리고 해석 가능한 부분들이 유의미하다 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자, 그래서 아이를 채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좀 확대하면 일반인과 엑스퍼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일반인들이 저 그림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저 아이가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초상화 있잖아요. 초상화에 대해서 되게 그 집중한 부분이 어디죠? 그러니까 또 맥스가 딱 맞췄는데 눈썹. 그건 사실은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걸 보면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거나 독특하다고 보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고 그것이 그 그림의 가장 특징이 되는 거고 그거에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다른 얘기. 네. 좀 제가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를 하나 그 감상인. 네. 감상이나 감상자 해석을 통해서 미술 작품이 다시 하나 창작물로 태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교육할까라고 할 때 사실은 미술사를 왜 열심히 공부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게 그건데요. 여러분이 미술사 전문가가 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지식으로서 미술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으로 미술을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관점이라는 게. 그런 차원, 각자의 관점. 그런 차원에서 아이든 그게 60, 50, 70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했습니까? 강의 형식인가요? 아이의 발표 형식인가요? 뭐죠? 앞에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신 분은 안 하신 분한테 우선권을 준다.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모든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한마디라도 생각을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어디 볼까요? 그래 조금씩 다 말씀하세요. 네. 지난주 하셨나? 네.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보시고 네. 저 어디로 가야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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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맷이 뭡니까? 이거 포맷. 형식. 강의 형식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퀴즈, 게임이라고 나오잖아요. 게임의 형식. 그러니까 미술사 지식을 공유하는 데서 지금 이 구글이 채택한 방식은 게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동시대가 취하고 있는 교육 방법론 중에 제일 유효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특히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로서의 교육, 놀이로서의 학문. 플레이풀 해야 돼요. 근데 그 플레이풀한 것들을 구글이 잘 이렇게 적용해서 게임의 형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역전된 방식으로 전문가한테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평가하는 식으로 맥스가 이겼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났네요. 한 분만 더 얘기를 해보실래요? 저거 구글 아트컬처에서 저 Kids Explain Art to Experts에서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주목할 만하다. 여러분 특히 여기 이 에피소드에서 저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미술사학자 있죠? 아까 미술사학자 있잖아요. 이 소녀가 알렉사가 프리다 칼로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 마스튜브를
얘기한 다음에 이게 패턴 얘기했잖아요. 문이.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차이니즈라고 그랬어요. 중국. 그죠? 근데 그 잘난 미술사학자가 뭐로 딱 이해했어요? 일본이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이는 중국의 문양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건 뭐죠? 저 같은 미술사 뭔가를 좀 잘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의 말에 되게 귀를 기울였다면 아이가 explain 하고 있으니까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울였다면 중국을 갖고 막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로 확 넘어가가지고 그거 우키요에인데 애가 일본인지 중국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키요에를 이렇게 쟤는 중국 건 줄 알았나 보지. 이런 식의 순간적 판단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 비디오에서 주목할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아류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사학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깊은 그 순간의 판단에까지 우리가 그 신경학적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유추를 하건데 아이의 그 차이니즈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고 첫 번째는 주목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게 아이가 혹시 중국풍이라고 봤지만 그건 사실 우키요에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미술사학자가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주를 확대한 거죠. 아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되게 이렇게 이 비디오에서 저는 좀 주목할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아메리칸 고딕 그러니까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이 작품 제목이 그 미국 대공황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아이가 이 그림 별거 아닌 그림과 별거 아니라는 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림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바깔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쨌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의 관계까지 이렇게 막